네, 안녕하십니까. 자바 프로그래밍 응용 6주차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상속을 주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속을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속된 관계를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거고요. 상속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리고, 그리고 상속에서의 기본적인 관계들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6주차 진행을 하는데, 대주제 상속이다. 상속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두 주에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개념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바 언어를 공부하면서. 근데 자바뿐만 아니고 이 개념들은 다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각각의 문법이 정의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공부해 놓으시면 C++ 공부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일단 3번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상속, 그리고 상속 관계, 그리고 단일 상속이라는 주제,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번 1교시에는 6주차네요. 학습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 그리고 과제 풀이를 진행하는 시간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번 주차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상속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다른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때 좀 편리하게 또 쉽게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상속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즉,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포함 관계, has a 관계라는 게 있었는데, 상속 관계와 포함 관계의 차이점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상속 관계는 is a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이 단일 상속. 자바는 기본적으로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일 상속만을 지원해요. 그 C++ 같은 경우에는 다중 상속을 지원을 하죠. 하지만 다중 상속의 문제점들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단일 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중 상속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최상위 클래스라고 합니다. 최상위 클래스요. 그래서 모든 것의 부모, 최상위 클래스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죠. 그 다음 나올 얘기가 오버라이딩이라는 말 나오고 슈퍼라는 키워드를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번 장에는 오버라이딩과 슈퍼라는 키워드는 일단은 진도상에서는 빼고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오브젝트 클래스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상속 개념, 관계, 단일 상속, 오브젝트 클래스. 그렇게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습득을 하셔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6주차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요, 지난 주차 과제를 좀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 시간 지난 과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복습의 차원도 있지만요, 상속에도 지난 주차, 그 전 주차, 즉 여지껏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들이, 개념들이 같이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비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하는 겁니다. 또한 자바 언어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과제 제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풀 수 있도록
혼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 풀이 시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난 주차에 드렸던 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여지껏 모든 언어에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하시고 끝났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어떠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술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을 주제로 제가 과제를 드렸죠. 디자인 패턴 조사를 많이들 잘 하셨는데요. 디자인 패턴은 일단 다른 언어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즉 C++ 같은 또는 C# 같은 객체지향 언어에서도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근데 왜 자바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즉 자바 개발자들이 정리를 했죠. 물론 그 전에도 다른 언어에서 비슷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을 제안을 많이들 하고 있었어요. 개발자들끼리. 근데 그것을 정립을 하고 정리를 한 것은 자바 개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코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다라고 정리해 놓은 프로그램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유형이요. 즉 네트워크 프로그램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객체를 관리할 때는 어떻게 코딩하는 게 맞다 라는 얘기를 정리를 해 놓은 것. 자바에는 대표적으로 24가지의 디자인 패턴, 대표적으로 24가지의 디자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공부해 보시면 좋겠는데 아직 자바를 학습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싱글턴 패턴을 이용을 해서 싱글턴 패턴을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1교시를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길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관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싱글턴 패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싱글턴 패턴 그 전에 뭐 디자인 패턴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코드의 방법론적인 것을 제시했다라는 거고요. 싱글턴 패턴이 무엇인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는 객체를 어떠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하나 이상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즉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붕어빵은 객체, 붕어빵 틀은 클래스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객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달면은 싱글턴 패턴은 해당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하나만 생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 이상의 객체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객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잠깐만요. 필기 좀 띄우고요. 그래서 즉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오로지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상황을 만들겠다. 자, 만능은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서 사용하냐면 주로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처리를 할 때 이러한 싱글턴 패턴을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문서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떠한 객체가 이 파일을 읽는 과정을 하고 어떠한 객체는 접근해서 똑같은 파일에 write, 쓰는 과정을 하고 read, write를 동시에 한다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일의 무결성은 깨지는 상태가 될 거예요. 즉 어느 것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는지 보장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갖게 되죠. 아마 운영체제라는 시간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싱글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싱글턴으로 상황만 말씀드립니다. 자, 즉 요 문서를 읽고 있는 과정에서 파일을 열고 어떤 객체가 읽고 있는데 어떠한 또 다른 객체가 이 파일을 열어서 막 변경을 합니다. 근데 이 파일은 열려 있을 때에 읽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되지는 않고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객체는 모든 작업을 처리했다 라고 끝이 내고 이 파일을 닫게 된다면 이 파일이 아직도 이 write가 파일을 접근해서 쓰고 있다면 읽는 객체 쪽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읽어간 것이 아닌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싱글턴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은 일단 스태틱이라는 기술이요. 네. 스태틱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턴에 해당되는, 즉 반환, 리턴 시키는 반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리턴은 오브젝트 리턴이 될 겁니다. 즉 객체를 리턴하는 형태가 됩니다. 네, 제가 자리를 좀 옮기느라고 이동하느라고 잠시 설명이 중지됐는데요. 다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자바에서의 필요한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스태틱과 리턴 관계에서 오브젝트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술이 좀 필요하게 돼요. 즉 클래스의 객체와 인스턴스 함수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객체 자신의 객체를 반환한다는 개념 자체가 새로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클립스로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PC가 아니라서 잠시만요. 자,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싱글턴 샘플이라고 만들게요. 싱글턴 샘플. 자, 피니시 don't create 하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소스에서 일단 메인 프로젝트는 필요하게 되겠죠. 프로젝트 메인에 해당되는 클래스, 메인 클래스 부분을 포함을 시킬 거고요. 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은 프로젝트 메인 쪽에서 진행을 할 거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구성 좀 바꾸고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메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해 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my singleton이라고 만들겠습니다. my singleton이요. 그래서 finish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프로젝트 내에는 여지껏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 중에 일부 은닉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물론 상속에서 은닉에 대한 얘기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 부분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 싱글턴에 해당되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반환을 해준다.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객체는 이게 원칙이죠. 해당 객체는 하나 이상 생성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그냥 객체에 대한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strname이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도록 할 겁니다. 이건 물론 프라이빗으로 지정해서 getter, setter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구성을 할 때, 그래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 클래스로 객체를 만든다라면 my singleton 타입의 s1는 new my singleton 이런 형태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얘는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 이상 객체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S1, S2, S3는 모두 다 다른 객체죠. 타입이 my singleton일 뿐. 그래서 S1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S1의 strname에 이렇게 집어넣고, S3요, S2요, 또 strname에다가 뭐 이런 형태로 집어넣는다라고 우리가 여지껏 객체를 관리를 해왔어요. 근데 객체는 지금 1, 2, 3 세 가지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될 때는 만약에 이 S1 객체가 파일을 읽고 파일을 쓰는 객체라면은 객체가 여러 개가 만들어서 똑같은 파일에 접근을 한다면 무결성이 깨진다 그랬죠. 따라서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다 지우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클래스로 객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즉, 여기서는 싱글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성자 함수를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자, 원래 우리가 썼더라면 생성자는 퍼블릭의 싱글턴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렇게 돼서 객체가 호출이 될 텐데, 이 윗부분에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을 지정을 한다면, 생성자의 프라이빗을 지정을 하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my singleton 타입의 s는 new singleton 이렇게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접근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The constructor my singleton is not visible.
보이지 않죠. 프라이빗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맞죠? 즉 이렇게 외부에서 직접적인 객체를 생성을 못하도록 차단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요 클래스에서는 요 생성자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 생성자 역시 오버라이딩 했을 때도 기본 생성자는 당연히 지정하고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private my singleton 하고 난 다음에 오버로딩을 했을 때 이렇게 이름을 주면서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없다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일단은 없죠. 그쵸? 여기서 싱글턴을 오버로딩을 했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는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찌됐든 이 녀석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의를 한다라면, 정의했을 때 얘를 퍼블릭으로 놓으면 안 되겠죠. 퍼블릭으로 놓는다라면 생성이 돼 버립니다. 외부에서 객체를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얘 또한 프라이빗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오버로딩 했을 경우에, 생성자 함수를 오버로딩 했을 경우에 이렇게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겠다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다시 그러면 일단은 이름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오버로딩을 해놨습니다. 생성자 오버로딩 했어요. 기본 생성자도 프라이빗으로 일단 막았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 프로젝트를 만들다가 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됐을 때 기본 생성자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객체를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이제 스태틱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기 함수를 만드는데요, 외부에서 보이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get instance 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반환 타입을 요 사이에다가 이제 반환 유형을 정할 텐데, 반환을 할 때 스스로 객체를 만들어서 자신 타입의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해 준다,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신 타입이니까 클래스 자신 my singleton이 되겠죠. my singleton을 반환해 줘라 라고 리턴 타입을 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반드시 반환을 해 줘야겠죠. 따라서 여기서 뭐 픽스를 하더라도 add return statement를 해서 일단은 null을 반환해 주는 코드를 넣어 놨습니다. null 그러면 아무것도 반환하는 게 없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null 자체를 반환을 한 겁니다. null 포인터를 반환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안에서 객체를 스스로 생성해서 반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get instance 함수는 일반적인 퍼블릭으로 만들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어땠나요? 이건 안 된다고 했고요. 이제 객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s.getInstance 해가지고 반환을 받아야 될 텐데, 저 s를 만들 수가 없죠. 또한 s를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getInstance를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거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객체 생성 없이 해당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였죠? 그렇죠, 스태틱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스태틱 퍼블릭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죠. 자, 이러면은 이미 이 녀석에서
객체를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get instance를 부르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부르죠? 예. my singleton 클래스의 get instance 이렇게 불러준다는 뜻입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자, 보시면은 프로젝트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my singleton 클래스 역시 앞에 s가 붙어 있죠. static method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편집기 상에서 get instance가 이탈릭체로 기울여 쓰여지게 되죠. 이렇게 되는, 즉 이클립스 내에서 기울여 써지는 것들은 전부 다 스태틱으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예, 스태틱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렇게 기울여 쓰이는 글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는 반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뭘 반환 받을 거냐면은 my singleton 타입의 s 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s 변수를 new 하는 게 아니고 singleton 클래스의 스태틱인 get instance를 호출을 하면은 이것이 반환해 주는 것을 s에 기록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my singleton 요 부분 get instance 메소드 내부에서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오버로딩한 거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tr name에다가 name으로 받은 매개 변수를 대입을 해라. 뭐 위에 기본 생성자는 str name에 비어있게 만들어라, 초기화란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아래쪽은 name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을 멤버에다가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내부에서 get instance에서 객체를 만들 겁니다. 자, 일단은 변형을 줄 텐데요. my singleton 타입의 s는 new my singleton 이렇게 호출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get instance를 부를 때마다 매번 s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따라서 이 s를 외부의 멤버로 빼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요. 자, 이 s에 직접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프라이빗으로 만들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스태틱의 위치는 앞쪽에 쓰셔도 되고요, 뒤쪽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면 public static 이렇게 가겠죠. 자, 어쨌든 이 s에다가 객체를 만들겠다 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었죠. 스태틱 메소드에서 접근 가능한 것들은 스태틱이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쪽 스태틱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스태틱인 것만 참조할 수 있어요. 반대는 됐죠. 넌 스태틱에서 스태틱은 참조가 가능합니다. 근데 스태틱에서 넌 스태틱은 참조가 안 돼요. 근데 이 get instance라는 메소드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s 또한 스태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고정으로 하나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마우스 올려 보시면은 change to static 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 static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태틱은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공유하는 자원으로서 s를 만들었다 라는 형태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만 하면은 일단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자, 이 s가 만들어졌으니까 s를 반환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죠.
자, 설명 이해되십니까? 자, 스태틱.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처리가 있어요. 즉 get instance를 할 때 매번 싱글턴을 만들어라. 자, 우리 매개 변수 주기로 했으니까 get instance도 네임을 전달해 주도록 하고요. 이 네임을 오버로딩한 요 my singleton 요 생성자를 부를 수 있도록 지정을 할 겁니다. 이게 없으면 위에 거를 부르는 것이죠. 자, 객체 내부에, 이 클래스 내부에선 프라이빗이라 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하죠. 자신 안쪽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이라 접근 가능합니다.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되지만. 자,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 get instance를 부를 때마다 매번 new를 하죠. 그쵸, 매번 new 해가지고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get instance를 부를 때마다 새로운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처음에 이 싱글턴, my 싱글턴 타입의 S 객체를 만들 때 널로 초기화합니다. 널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if 검사를 해주죠. S가 널이면은 S를 생성하도록 해라. 이해되십니까? 자, 이 get instance를 외부에서 호출 이름을 주면서 그러면 S를 만들려고 보는데 S가 널이냐? 널이면은 만들겠죠. 한번 만들고 나면 스태틱이기 때문에 고정 상태죠. 이게 널이 아닌 상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초 S 객체는 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호출할 때 널인지 검사하고요. 널인 상태에서만 생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의외로 이 부분을 빼먹고 작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널일 때만 생성을 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들어올 때는 스태틱이니까 고정 상태, 이미 메모리 하나 자리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똑같은 공간을 계속 참조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번에 객체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S가 널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수행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만들어 놓은 S를 반환.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싱글턴 구현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 패턴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메인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get instance 부를 때 우리는 여기다가 홍길동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또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S2를 만들면서요. 얘는 고길동을 만들어 볼게요. 자, 결과는 S1이든 S2든 홍길동만 저장되어 있어야겠죠. 이해되시죠? 객체는 하나만 반환해 주니까. 그쪽에서 반환해 주는 객체가 S에 저장을 하든 S2에 저장하든 반환되는 것은 하나. 따라서 S의 strname하고 S2의 strname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요. 자, 똑같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둘 다 홍길동이라고 나오죠? 왜 고길동은 안 나오느냐? 고길동은 S2는 고길동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이유. 네, 싱글턴이기 때문에. 객체를 한 번 만들었고 다시 get instance를 아무리 부른다 하더라도 이미 S가
널이 아닌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스태틱인 상태의 S가, 따라서 객체는 두 번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즉 해당 클래스로 객체를 쓰는 것은 딱 하나. 이게 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만능은 아니에요. 특정 상황에서는요, get instance를 이렇게 불렀는데도 하나 이상,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다중 스레드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멀티 스레드 환경일 경우에는 동기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기화가 깨지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또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기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이제 현재 우리가 학습한 내용에서 좀 논외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차후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S2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자, 이러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get instance를 불러서 객체를 반환받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즉 객체 생성을 직접적 다이렉트로 new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get instance라는 스태틱, 심지어는 이 클래스의 메서드 이름까지 get instance라는 메서드 이름까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의 자바로 되어 있던 코틀린으로 되어 있던 똑같아요.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자주 보시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저거는 스태틱 기술을 이용했고 그리고 싱글턴 방식을 이용하나 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싱글턴 패턴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봤어요. 거기서도 싱글턴이 주제라기보다는 스태틱, 자 그리고 자신 클래스 타입을 반환을 해주면, 클래스 타입을 반환해주면은 자신 타입의 객체도 반환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죠. 즉 이름을 넣어서 get instance my singleton 하니까 자신 클래스 타입이죠. 클래스 타입의 객체 S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법, 그러니까 리턴 기법 중에서도 오브젝트 리턴에 대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또 사용이 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왜? 리턴 값이 하나 이상일 때, 물론 배열 형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서로 다른 타입의 객체를 어떤 값을, 여러 값을 반환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클래스로 정의해 놓은 서로 다른 멤버 값들을 담아서 그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점점 내용들이 많아지고 개념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드린 설명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지난 주차에 말씀드린 내용 보시면요, 자, 지난 주차에 우리는 스태틱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대주제가 스태틱이죠.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멤버 변수 이런 얘기들을 정의를 하면서요. 그렇죠? 자, 1교시는 좀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제가 아까 영상을 촬영하다가 끊어진 부분까지 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1교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로 넘어가서 상속의 기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